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얘는 지금부터 랑시에르의 2000년대 작품 감각적인 것의 분학, 부제로는 미학과 정치죠. 그죠? Le partage du sensible, 부제로는 에스테틱 et politique,라고 하는 이 작품을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사유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예도 TV 재생 목록에 가시면 자크 랑시에르에 대한 강의가 6개나 있어. 오늘 7번째 강의. 이미 사유를 지금까지 잘 따라오고 작품도 읽었던 분들은 랑시에르의 정치라고 하는 이 개념이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모순되고 갈등을 일으키는 의제에 대하여 어떤 논의를 통하여 조화에 이르는, 합의에 이르는 그런 정치가 아니에요. 랑시에르의 정치적인 것의 개념은 철저하게 이 사회에 소외된, 배제된 자들의, 목 없는 자들의 몫을 생각하는 그것과 관계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도 살아서 활동하는 철학자들 가운데 지제, 바디우, 발리바르 이런 철학자들과 더불어서 어떤 현대 마르크스주의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죠. 그죠? 독특한 방식의 어떤 철학을 수행하는 자인데, 여러분, 감각적인 것, 감성적인 것이 미학적인 것이죠. 그죠? 이것이 분할되면서 어떻게 정치적인 것과 연결될 수 있는지, 이게 랑시에르의 탁월한 어떤 사유야. 그 이유는 서구에서 마르크스주의의 어떤 혁명에 대한 열정이 점점 쇠퇴하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시기에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예술은 탈정치화된 예술이었다고. 그러니까 문화에 대한 분석, 미학적인 것은 문화적 심층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탈정치화된 미학의 어떤 그 시점에서 정치적인 것은 미학적인 것과 분리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사유를 가르쳐 준 사람이 랑시에르죠. 그러니까 랑시에르는 어떤 감각적인 것을 분할하는 현대에서의 미학적인 어떤 그러한 예술 체계도 정치적인 것과 분리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미셀 푸코가 말가사물에서 했던 방식의 어떤 에피스테메의 계보학을 갖고, 그죠? 독특한 방식으로 예술의 어떤 그 레이즘 체제를 세 개로 구분해. 그 에피스테메의 특징이 이제 고대에는 플라톤을 중심으로 일어났는데 어떤 윤리적 이미지의 체계였어. 그러니까 예술이 윤리적인 것에 지배되는 그런 특징을 가졌고, 두 번째가 근대의 어떤 특징인데,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 나타나는 미메시스, 모방을 중심으로 하여 어떤 고전주의에서 일어났던 레프레젠타시옹, 재현의 표상의 예술 체계였어요. 그러니까 근대는 어떻게 보면은
재현의 예술 체계를 중심으로 에피스테메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로 오면서 이 예술 체계는 미학적 예술 체계가 되는 이런 방식의 어떤 에피스테메의 미학에 대한 감성적인 것의 분할은 각 시대마다 언제나 정치적인 것이 개입돼 있었다 이거예요. 이게 별로 두꺼운 책이 아닌데요. 어떤 철학적인 사유가 없이는 한 장도 넘어가기가 어려운 책이에요. 랑시에르의 책도. 그래서 제목만 보고 책을 선택했다가 큰 코 다치는 경우가 있죠. 그죠? 물론 뭐 예도 TV를 보는 분들은 그런 정도는 넘어서겠죠. 그러니까 플라톤이 시인들을 국가에서 추방해버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예술은 뭐야? 고대에는 검열을 받아서 정치적인 것에 의하여. 그런데 이게 근대로 오면서 고전주의의 재현의 예술 체계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체제에서는 모방하고 표상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술가들은 자유를 얻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감성적인 것의 교육은 실러의 낭만주의 시인이죠. 그죠? 어떤 교육 체계에서도 나타나는데 이게 마르크스의 어떤 정치적인 것과 연결되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 재현의 시대에는 아직 예술은 정치적인 것의 통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어요. 물론 고대의 플라톤의 어떤 국가 체계 안에서는 감성적인 것은 어떻게 보면은 늘 통제와 검열의 대상이었죠. 그런데 그런 검열로부터는 모방의 힘을 갖고 예술을 표현했다. 그래서 감성적인 것을 통하여 진리를 표현하는 이런 예술은 자유를 얻었어. 그래 예술의 영역 안에서요. 그래도 고대보다는 많은 부분에서 정치적인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죠. 그죠? 그래도 현대로 오면서 이 미학적인 것은, 예술적인 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것을 변혁시키고 현실적인 것까지도 그 경계를 뒤집어 버리는 그 상황이 완전 역전돼 버리는. 그게 감성적인 것이 심지어 정치적인 것을 결정하기까지 해요. 이건 물론 예술의 세계 안에서의 어떤 빡따지도 있죠. 그죠? 분할도 있지. 그러니까 고대에는 어떤 예술 장르가 중요했어. 신문학뿐만 아니라 연극도 매우 중요했죠. 그죠? 그런데 이게 근대로 넘어오게 되면서는 신문학에서는 소설이 나타나고 또한 회화에서는 그게 역사를 그리는지 아니면 인물화인지 정물화인지 아니면 풍경화인지 이런 것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분할되기도 했어. 근데 현대로 넘어오면서는 미학적인 것이 분할되면서 영화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어떤 기술 문명의 영향을 받은 그런 예술적인 것도 함께 포괄하게 되죠. 그죠? 그러나 이것은 정치적인 것이 통제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치적인 것을 변혁시키고 바꾸기도 해. 심지어 현대에는.
근데 여러분들 봐봐. 랑시에르는 이런 분할이 어떤 특징을 갖는지 알아요. 감각적인 것, 감성적인 것을 분할하는 이 미학적인 것은 언제나 자기도 모르게 정치적 힘에 의하여 그것이 분할됐다라. 그렇게 빠흐 따지는 분할은 뭐야? 나누면서 배제와 어떤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잖아. 벌써 정치적인 게 들어가는 거야. 오늘날도 여러분들 봐봐. 영화라든지 아니면 또 드라마를 봐도 여러분들이 그 이미지에 의하여 이미 분할되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이미지에 훈련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동적으로 목 없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배제되겠죠. 그죠? 가구는 어떻게 배치해야 되고. 영화나 드라마에서 여러분들이 보잖아. 이미지로 훈련돼요, 자기도 모르게. 그거는 뭐 드라마뿐만 아니야. 광고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미학적인 것에 의하여 우리는 조정돼. 무의식적으로 이미 거기에는 정치적 분할이 들어가 있어요. 응? 여러분들 봐봐.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직업적으로나 아니면 그 사회에서 성공하지 못한 자들이 주인공이 되는 경우를 봤어, 여러분들. 오히려 드라마 같은 데서는 오히려 보기가 어렵죠. 영화 같은 데서는 나타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배후에는 언제나 자본주의의 성공의 이미지가 더 씌워져서 그게 결말로서 정해져 있는 경우도 지금은 목 없는 자로서 살아가지만 마지막에는 성공의 이미지로 그죠? 더 씌워진 이런 영웅화가 자본주의의 어떤 그 이미지의 훈련에는 들어와 있죠. 그죠? 가구를 통하여 신뢰를 어떻게 장식할지, 그리고 세련된 전자제품, 천문학적인 애수의 인테리어로 어떤 방식으로 내 방을 꾸밀지. 나머지 목 없는 자들은 뭐야? 꿈이야, 꿈. 그게 이미지의 분할을 통하여 벌써 거기에는 목 없는 자들은 그냥 구경만 해야 되는, 그죠? 이미 자본주의 사회의 주인이 된 자들이 직업적으로나 자기의 방을 꾸민다든지 거리의 풍경을 묘사한다든지 또 아니면 도시에서 집들이 어떤 방식으로 배치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빠흐 따지는 이미 내부와 외부를 결정하는 분할이 작동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의 분할은 이미 정치적으로 목 없는 자들을 배제하고 무의식적으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게 각 시대마다 예술의 역사를 봐도 거기에는 알게 모르게 정치의 힘이 이런 분할에 관여해 왔다라는 거야. 랑시에르는 이게 핵심이야. 응? 그래서 랑시에르의 사유는 21세기에도 어떤 방식으로 저항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응? 마르크스의 어떤 그 상징은 그죠. 이것이 실천적으로 적용돼서 도구마화된 공산주의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은 다
탈색하고 마르크스 자신의 이 세계에서 목 없는 자들의 몫을 생각하는 어떤 자유와 평등의 문제, 이런 것들에 다 가 있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그죠. 바디우도 자기의 존재와 사건에서 존재는 뭐예요? 수학적 집합에서 다루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사건 개념만이 철학에서 다루는 건데, 이것은 하이데거의 어떤 개방성을 통하여 나타나는 시간 개념과도 연결돼 있어.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그리스도교의 종말론과도 관계돼 있어요. 그래서 이 바디우한테서의 사건 개념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의 종말론적 사건, 역사적 사건, 아니면 바울의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를 만나서 나타난 그 사건, 이런 것들이 혁명적 주체로서 마르크스주의 안에 포섭되는 거야. 그러니까 바디우든 지적도 심심하면 예수를 끌고 와요. 지적도. 여러분 1차자로 읽은 사람들은 알 거예요. 바울도 끌고 와. 그러니까 경제적 불평등, 사회에서 자본주의의 독재에 의하여 주변부로 밀려난 자들, 그 다음에 이런 불균등이 오늘도 계속되는 거예요. 그 마르크스는, 이런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마르크스는 그런 불평등에 대한 어떤 목 없는 자들의 몫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 아간벤도 그래요. 이런 점에서는 다 마르크스주의자예요. 그러나 김일성이가 하는 저런 마르크스에는 당연히 반대하겠죠. 이런 오해가 있는 거야, 일반인들. 그게 랑시에르도 그가 마르크스를 이야기하는 거는 21세기에도 그죠. 그 마르크스는 어떻게 보면 이런 사회적 불평등에 어떤 평등을 이야기하고, 그 배제된 것을 다시 사회적 중심부로 갖고 와서 눈에 보이게 하고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게 하도록 하는 것, 여기에 초점이 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뭔 말인지. 그래서 마르크스의 어떤 그 사고를 갖고, 여러분들 봐봐, 프랑스 혁명도 그래. 프랑스 혁명의 시기까지 제1계급과 2계급은 뭐였어? 귀족과 왕족과 그 다음에 성직자들이었어요. 성직자 계급이었어. 나머지는 전부 다가 어떤 그 사회의 중심부의 주인의 역할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3계급이 시민계급이잖아. 이 계급이 혁명을 통하여 사회 중심부로 옮겨진 거야. 고대에도 그래, 고대에도 그 국가에는 귀족과 과두정치 혜택을 받은 소수의 사람들밖에 없었어. 이게 주인이었다고. 나머지는 그냥 이 중심부를 운영하기 위한 어떤 도구와 같은 존재들이었어. 여기에 데모스가 나타난 거예요. 이게 인민이요, 오늘날의 국민이요, 시민이란 뜻이잖아, 그죠? 그래서 디마크러시가 뭐 여기서 나다. 데모스가 바로 인민이란 뜻이에요. 거기서 민주주의 개념이 나온 거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각 시대는 그 시대에서 목 없는 자의 목, 배제된 자들은 물론 거기에는 사회 중심부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이들의 권리는 어떤 그 기존 질서를 옹호하고 기존 질서의 힘을 유지하게 하는 수단들이었어요, 다. 응? 그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는 그게 없느냐? 아니라는 거죠. 사실 지적 같은 경우는 랑시에르를 너무 많이 언급해. 오히려 발리바르는 좀 이 지적하고는 좀 덜 맞아. 랑시에르의 이 목 없는 자의 목, 그리고 21세기에도 어떤 마르크스에 대한 그 경제적으로 불평등한 거죠. 최종 신급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철학을 랑시에르는 상당히 많이 통찰을 제공했죠. 물론 바디오도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도 모르게 영화나 어떤 21세기도 이미지의 사회잖아. 그죠? 광고를 통하여 아니면 벽보를 통하여 우리가 도시에서 보여주는 어떤 이미지의 훈련을 통하여 우리도 모르게 자본주의의 힘이 정치적으로 분한한 그 감성에 훈련돼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목 없는 자들의 몫의 이미지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거부해버려요. 그러니까 미학적인 것은 정말 정치적인 것하고 관련돼 있어. 정치의 색깔도 있잖아. 우리나라도 국힘당은 뭐야? 빨간색, 민주당은 파란색, 정의당은 노란색. 이런 것들이 다 상징적으로 분할돼 있다라. 이 분할은 언제나 배제를 통하여 나눔을 확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철학은 이 나누어지는 파흐따주의 경계에서 어떤 감성이 배제되고 어떤 감성이 미학적으로 승인되는지를 보자는 거야. 응? 그래서 이 미학적인 것을 노동과 연결시키기로 하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노동자의 개념도 랑시에르는 플로레타리아의 밤에서 바꿔버리잖아. 그죠? 그런데 사실은 노동자도 이 개념도 오늘날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실 지적이 이런 것들은 더 현실적으로 분석해요, 랑시에르보다도. 그 여러분들 봐봐. 노동자는 뭐예요? 육체 노동만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오늘날은 정신 노동자도 있고 무산자도 있고, 오히려 노동시장에서 팔려나가지 않아서 무산자로 살아가는 자들도 있고, 부르주아 개념도 완전히 달라졌어. 오늘날은 어떻게 보면 생산수단을 마르크스가 살았던 20세기 초반과 19세기와 같이, 19세기 말과 같이, 수정합니다. 19세기 말처럼 뭐야? 그런 개념이 아니야. 생산수단을 노동과 연결해서 소유한 자들이 부르주아가 아니라고. 오늘날은 오히려 이런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자본이 꼭 육체 노동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날은. 그러니까 이런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소비에트가 망한 것도 어떻게 보면 뭐예요? 이런 것들을 예측하지 못한 거예요. 자본주의는 이런 것들을 탁월하게 예측했죠. 그죠? 그리고 오늘날은 육체 노동을 통하여 어떤 생산 노동력과 생산 관계를 누가 소유하느냐?
아니 자본이 오히려 자본 자체는 투자에 의하여 계속해서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서 나타나고 있어. 그죠? 자본이 자본을 낳는 시대예요. 이런 것들은 지적의 어떤 진단이 아주 탁월하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뭐예요? 이 자본은 인격도 없어. 여러분들 오늘날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많아. 보험 때문에 가족들을 살해하지를 않나. 별 희한한 일들이 있어요. 이 자본의 독주에 대하여 어떤 철학적 성찰이 없이는 우리는 인간으로 살아갈 수도 없어. 자본에 의하여 우리의 인간성도 팔아먹은 시대예요, 오늘날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의 무의식적인 어떤 욕망을 지배하는 게 자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부르주아는 뭐야? 다양한 소유주들이 있어. 오늘날은 경영자들이야. 그들이 스톡옵션을 받고 월급을 받는 체제인 거야. 그 옛날하고 달라. 그러니까 어떤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가 주인이 아닌 거야, 오늘날은. 엄청난 액수의 연봉을 받잖아. 그죠? CEO라든지 경영자들이에요. 공동 경영자들인 거야.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진 거야. 점점 변화해 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오늘날도 노동자 그러면 육체 노동자 아니 시대가 완전 다르죠. 그죠? 그런데 어찌되었건 이런 철학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우리의 감성적인 것이 자기도 모르게 분할돼서 거기에 종이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각은 오늘날에도 기존 질서의 주인들에 의하여 훈련되고 분할되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가치가 형성된 거예요. 이건 좋은 거고 저건 나쁜 거고. 배제된 자들은 뭐예요? 여기에 대해서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이미지를 계속 바꾸는 거예요. 자본주의는 거죠. 여러분들 봐봐. 휴대폰이나 자동차나 세탁기나 냉장고나 우리가 활용하는 모든 제품들이 얼마나 빨리 바뀌어, 이미지가. 그러니까 오늘날은 수요가 있어야 상품을 생산하는 게 아니야. 이미지에 의하여 수요를 결정해버려요, 오늘날은. 이 변화에 맞추어서 엄청나게 빠르게 이미지가 이동하고 있어. 그죠?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분할되고 있다고. 랑시에르의 철학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그죠?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배제된 어떤 그런 감성적인 것의 분할에 의하여 배제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배제된 것의 주체화가 중요한 거야, 랑시에르의 철학에서는. 그게 꼭 미학적인 것이 노동과 연결돼서 설명은 하지만은 오늘날 더 중요한 거는 예도가 풀어서 지금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의 우리는 감성의 분할에 의하여 노예가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야. 우리가 알게 모르게 드라마나 광고나 영화를 통하여 분할된 거죠. 아니면 미학적인 어떤 것을 통하여, 예술을 통하여, 아니면 자본주의 예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의식적으로 세뇌시킨
그런 감성이 뭔지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성을, 그죠? 이런 분할에 의하여 노예화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인 기표로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미학적으로 배제시킨 그런 자들 많잖아요. 이건 우리가 알게, 우리도 이미 외국인 노동자가 엄청 들어와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그죠? 그들의 얼굴에서 나타나는 감성적인 것을 어떤 방식으로 배제시키고 있어.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적인 건가요? 예를 들면 아베의 어떤 그 암살에서 일본에서 들려오는 어떤 조선인들이 한국인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돌리려고 하는 그구들의 어떤 이야기들도 우리는 있잖아. 이게 반유대주의예요. 나치 시대에 어떻게 보면 감성적인 것의 분할을 통하여 그 찌꺼기를 희생양을 만들어서 유대인들한테 그걸 덮어 씌웠잖아. 역사적 사실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런 거랑 같은 거예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 찌꺼기에 어떤 정치적 위기가 왔을 때 감성의 분할을 통하여 뭐예요? 희생양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퍼붓는 경우도 있고. 그게 이 분할이 바로 갈라치기인 거야, 정치적으로. 극단적인, 그게 문재인 정부한테서도 이 분할이 있었어요. 이게 극단화된 거야, 어떻게 보면. 이런 빠긋따지의 감성의 분할, 미학적인 것의 분할이 어떤 방식으로 가는지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야. 재밌죠, 그죠? 그래서 어떤 감성적인 것을 우리는 배제시키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 욕망에 노출돼서 그 변화하는 이미지에 따라서 춤추고 꿈꾸고 살아가지. 사실은 빈 껍데기를 붙잡고 그게 실제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인식하자는 거예요. 재미있죠. 이런 정도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랑시에르는 감각적인 것의 분할, 감성적인 것의 분할, 미학은 정치와 언제나 함께 연결되어 있었다라고. 많은 걸 배웠죠, 그죠? 얘도 물러갑니다, 여러분. 어디에 계시든 행복하십시오.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애청자들 가운데 여건이 되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자발적 수업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얘도 물러갑니다. 추스.